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스포츠 인권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중학교 학생 선수를 위한 스포츠 인권 교육, 인권이라는 보석. 스포츠맨이 당연히 지녀야 할 바람직한 모습, 그것이 바로 스포츠맨십입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러한 사진들은 스포츠 상황에서 스포츠맨십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지요. 여러분들도 이미 이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미 스포츠맨십을 실천하고 있는 학생운동 선수 여러분들이 인권에 대해서도 잘 알고 실천한다면 사회에 더 좋은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과 만나는 이유입니다. 이제 인권이라는 보석을 본격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오늘 우리는 인권이라는 말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고 다음과 배울 권리를 이해하며 인권을 지키는 행동을 어떻게 실천하는지에 대한 3가지 주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3가지 주제를 알아보기 위해서 인권이란 말이 왜 생겨났으며 그 가치가 무엇인지, 또한 다음의 균형과 배울 권리의 소중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권을 지키는 여러분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권이란 말의 등장과 그 가치. 과거 사회에는 인간의 권리는 어땠을까요? 과거에는 양반, 평민 등의 계급이 존재했으며 귀족이나 양반은 대체로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민과 노예들은 노동을 통해 양반들이 풍족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줬지만 정작 그들은 먹고 사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스포츠는 어땠을까요? 스포츠 또한 풍요로운 삶을 사는 귀족만이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귀족이 아닌 사람들은 먹을 것조차 구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스포츠는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과거 문명이 발달한 나라에서는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사람을 사고 팔기도 했으며 가난한 사람들이 지배층에 반항하면 자신의 국민이라도 목숨을 앗아가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독일은 게르만 민족만이 위대하다는 인종적 편견에 빠져 다른 나라와 민족을 침략하고 탄압했습니다. 이처럼 나치 독일이 수많은 민간인과 유대인의 목숨을 앗아간 행위를 홀로코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사건은 세계적으로 아주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인간의 목숨을 너무 쉽게 잃어가는 상황에 위기의식을 갖게 된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세계 인권선언을 만들어 발표하게 됩니다. 국제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인 유엔이 1948년에 총회를 열어 국제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한 선언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세계인권선언의 제1조에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인간은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해야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노력이 있었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목숨을 귀하게 여기는 사회, 계급이 없는 사회, 차별이 없는 사회, 평등하게 교육을 받는 사회, 여러분들처럼 모두가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권이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누구나 평등하고 인간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
이러한 인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다움의 균형.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남자애가 왜 이렇게 잘 울어? 여자가 왜 이렇게 힘이 세? 여자애처럼 피부가 하얗네. 남자처럼 머리카락이 짧구나. 혹시 비슷한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면 어떤 말이 불편했나요? 왜 불편하게 느껴졌나요? 우리가 남자와 여자로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비슷한 이야기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여자다움과 남자다움은 무엇일까요? 추운 겨울 땀 흘리며 축구하는 학생들, 리듬에 맞추어 무용을 연습하는 학생들. 이 두 가지 예시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장면이 남자 혹은 여자라고 떠올랐나요? 다음은 지금부터 제시되는 단어를 보고 떠오르는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생각해 보세요. 거침없는 질주, 연약함, 치마를 입는, 수줍은, 눈물이 많은, 바지를 입는, 운동을 잘하는, 강한 체력, 부끄러운, 공을 잘 차는, 공을 무서워하는. 단어를 보고 여자일까 남자일까 바로 떠올랐나요? 우리에게 성별에 대한 편견이 어느 정도 있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학생이면서 운동선수이기도 합니다. 선수 생활을 하면서 선수는 뭐뭐다워야 한다라는 말을 들어보거나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과연 운동선수다움은 무엇일까요? 앞으로 제시되는 단어를 보며 운동선수를 표현하는 단어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성격이 거친, 완성된 인간, 선배는 왕, 주먹이 앞서는, 자기 관리를 잘하는, 운동을 즐기는, 배려심 있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무식한, 예의 바른, 더 잘하기 위해 고민하는, 외국어를 잘하는. 단어를 보고 운동선수 다음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이 길었나요? 짧았나요? 혹시 여러분들은 운동선수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던 게 아닌가요? 우리가 규정해 놓은 뭐뭐 다움이 때론 서로의 다름과 차이를 틀렸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건 아닐까요? 우리는 모두 다릅니다. 생김새도, 성격도, 재능, 종교, 문화, 작은 의견까지 모든 것이 다르고 그 다름이 바로 자신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것을 바로 차이라고 합니다. 스포츠로 차이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체급의 차이에 따라 선수를 구분하여 경기를 하기도 하고요. 나이에 따라 배우고 익히는 운동의 난이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를 두고 합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는 것을 차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운동을 잘하는 친구는 학교 생활을 잘 못해도 당연하다 라는 생각을 갖는 경우 이것은 운동을 잘하는 차이를 통해 차별하는 경우입니다. 또 다른 예시로 운동을 잘하는 사람은 약한 사람을 놀려도 괜찮다. 이러한 경우도 운동의 실력 차이로 인해 합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겠죠? 이러한 차이로 인한 차별은 남녀차별, 학력차별, 인종차별 등 주위에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자, 실제 사례로 다시 이야기 나눠볼게요. 학급대항 축구 경기에서 어렵게 노마크 찬스를 만들었는데 그만 한 친구가 헛발질로 득점을 실패하게 됩니다. 팀원, 관객, 친구 모두가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이번에는 학급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영어 시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던 중에 한 친구가 0점 맞은 것이 알려졌습니다. 점수를 잘 맞은 친구들이 그 친구를 향해 바보 아니냐고 창피를 주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떤가요?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에 처했다면 기분이 어땠을까요? 친구들끼리 장난으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놀리는 사람이 나쁘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앞의 이야기 중에 운동 경기 상황에서 실수하면 놀림을 받을 수 있지만 공부를 못한다고 놀림을 받는 건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면 혹시 운동을 못하는 친구를 공부를 못하는 친구에 비해 차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물론 그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 가지 상황 모두 실력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차이에 의해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놀리거나 다른 대우를 한다면 그것은 차별입니다. 우리의 다름에 대한 영상 하나 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makes you two different from each other? I used to not like letters, but now I like letters. I do not like letters at all. Lucy loves tomato sauce, and I do like it, but I don't love it as much as Lucy. Don't have the same. Arthur lives down the hill, and I live up the hill. No, I have smaller toes than Artie. Addie, I like goose and chips, and I like sushi. And they're different. She never stops talking. We got different hair. He lives in a house that doesn't have squirrels in the roof. We have squirrels in the roof, so we can't watch television that much because it's biting all the wires. Both. I'm good at gymnastics and Kaylee May is good at swimming. I'm not good at dancing. I am. You're a defender and I'm a defender. No, I'm not anymore. I used to be, no, I'm not. No, we're not. What? Good at counting and I'm good at hiding. And Matthew's good at... better Tig. And Matthew's good at staying in den. When it comes to difference, children see things differently. Do you have anything else to say? No. 여러분들은 화면에 나오는 아이들의 다른 점을 어떻게 보셨나요? 혹시 우리에게 색안경은 없었나요? 서로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다움이라는 색안경이 끼워진다면 잘못된 편견이나 차별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면서 보여주는 경기장에서 서로 상대를 일으켜주는 스포츠맨십처럼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한 기본입니다. 세 번째, 배울 권리의 소중함. 이번에는 교육이라는 소중한 권리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모두 교육받을 권리를 잘 누리고 있나요? 다시 한번 과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아동과 청소년 교육은 양반이나 귀족 등 부자의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노동력의 일부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를 세상 모든 아이들이 누리고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지금도 여러 곳에서 교육의 혜택 없이 노동에 시달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1989년 유엔에서는 아동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 여겨 이들의 생존 발달 보호 참여에 관한 기본 권리를 명시한 아동권리 협약을 만들었고 이를 지키기 위해 많은 나라가 함께 약속했습니다. 약속의 몇 가지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모든 아동은 본인과 부모,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의견, 출신, 재산, 장애 여부, 태생 신분 등과 관계없이 차별 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 두 번째, 아동에게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것을 결정할 때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세 번째, 아동은 특별히 생존과 발달을 위해 다양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동은 자신의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갖고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권리협약 제31조에는 아동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나이에 맞는 놀이와 오락활동, 문화예술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기본이고 스포츠에 참여할 권리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교육의 권리를 어떻게 지키고 있나요? 혹시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수업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공부할 필요 없으니까 자다가 운동이나 가자. 조금 어렵긴 하지만 해보자. 친구들도 다 듣는 수업이잖아. 이렇게 두 가지 다른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교육의 권리를 포기하고 수업을 듣지 않는 학생이 있다면 단지 지식만 잃게 되는 것일까요? 지금 누릴 수 있는 교육의 권리를 통해 여러분의 미래는 다르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20년 후를 상상해 본다면 은퇴하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상황이 은퇴하고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 미리 준비했지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현재 메이저리그에서 활약 중인 야구 김광현 선수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성공하겠다는 일념으로 운동만 했다. 그때는 프로로 가야 한다는 생각에 절박했고 돌이켜보면 교실에서 친구들과 두루 사귀지 못했던 것이 아쉽다. 내 주위엔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이 없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교육을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선수이고 운동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우리의 소중한 권리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여전히 전 세계에는 교육받을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아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에서 본 사진 속 아이들처럼 여러분이 교육받지 못하고 노동만 하는 아이와 같이 운동기계처럼 산다면 어떨까요? 학교에 다닌다는 것은 엄청난 권리입니다. 여러분의 공부와 운동, 학교 생활과 운동부 생활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는 함께 공존해야 하며 두 가지를 함께 병행하는 것이 더 많은 권리를 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권을 지키는 멋진 학생 선수가 되기 위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 동안 많은 장난을 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장난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순간의 장난이 어떻게 인권 침해 행동이 될 수 있는지 실제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A 학생이 화장실에 가고 있었습니다. 화장실 문을 여는 순간
같은 반 B 학생이 몰래 숨어 있다가 이 학생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화장실에 있던 친구들은 그 장면을 보고 모두 재미있어 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운동부 C 학생이 체육관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으려고 했습니다. 옷을 갈아입으려고 하는 순간 운동부 D 선배가 몰래 숨어 있다가 이 학생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 장면을 본 운동부 친구들 모두가 즐거워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운동부 생활에서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사소한 장난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모두가 웃고 즐거워했던 일이 아니었다면 놀란 당사자는 기분이 나쁠 수 있고 모두가 자신을 보고 웃는 모습에 불쾌할 수 있습니다. 장난은 모두가 즐거운 것이어야 합니다. 만약 어느 한쪽이라도 마음과 몸이 괴롭다면 그것은 폭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장난을 당해 불쾌해지거나 즐겁지 않았다면 나의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분이 상한 것을 친구에게 이야기하면서 다음에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선배에게도 기분이 상했음을 이야기하고 다음에는 놀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한 장난으로 누군가 불편함을 이야기했다면 사과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폭력적인 장면을 보거나 친구의 마음이 상한 것을 느꼈다면 선생님이나 어른들에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렇게 목격자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폭력의 특징을 알고 재미있다고 하는 장난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싫다고 했는데 계속하는 지속성, 마주칠 때마다 놀리는 반복성, 기분이 나쁜 걸 알면서도 놀리는 고의성, 선배라서 나이가 많다는 힘의 불균형을 이용한 불균형성, 이러한 것은 폭력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폭력의 특징을 이해하고 슬기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앞장서서 변화시키고 있는 학교 운동부 문화도 과거와 같이 선배가 위, 후배가 아래인 문화에서 리더와 팀원들이 동등하게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수평적 문화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인권을 지키기 위해 실천해야 할 내용들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만큼 타인도 중요해요. 불필요한 신체 접촉은 피해요. 운동부 폭력이 바로 학교 폭력이에요. 나의 의사표현을 확실하게 해요. 폭력적인 상황을 보았을 때 선생님께 신고해요. 고민을 감추지 않고 선생님과 부모님과 함께 나눠요. 여러분들은 이미 스포츠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불평등했던 과거에도 스포츠는 귀족과 노동자가 평등한 규칙을 겨룰 수 있는 멋진 장이었고, 식민지 시대에도 스포츠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위안이었습니다. 치열하게 경기를 하면서도 서로를 배려하는 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멋진 스포츠의 주인공이며 그 가치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이나 운동부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아래와 같은 곳에서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나 문자, 이메일로 상담받을 수 있고 비밀도 보장되니 어려운 일이 있다면 꼭 도움을 받아보세요. 자, 이제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